한미 정상이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했다. 이것은 국가기밀 유출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기밀 유출은 있었던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 얘기한 게 있는데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춘호 SBS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인데 오늘 다들 그 공무원 특유의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네요. 을지국무회의다라고 하는데 어떤 국무회의입니까? 을지 태극훈련, 예. 태극훈련 관련한 이제 국무회의죠. 국가의 비상사태, 자연재난이랄지 전시랄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복장이 저런 잠바를 입은 저런 비상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민방위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점퍼들을 입고 다들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예상들을 했을까요? 윤춘호 시장님? 저는 예상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워낙 단호했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그 외교관하고 이제 외교부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저 부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국무회의 전까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발언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작심 발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국가 운영의 기본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이요. 조금 전에 윤춘호 실장이 작심하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유출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의 강도가 상당히 세요. 예, 문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정도 말씀이면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당을 겨냥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공세를 취하는 저 모양새는 글쎄요. 한국당의 반발을 자초할 게 뻔하고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고 처리할 법안도 많은데 한국당과 협치하는 데는 상당히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고 이미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 고발을 했고요.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굳이 한국당을 겨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5.18 기념식에서도 한국당을 겨냥해서 독재자의 후예 이런 표현을 또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좀 더 격앙되면서 아마 반발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니까 오히려 대통령 말씀이 좀 또 정쟁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은 뭐 원칙에 관한 문제다. 원칙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저렇게 발언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발언을 하셨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기강회의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비상식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엄중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 발언이 국민과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 간의 어떤 그런 긴밀한 대화 내용을 다 유출하고 국민들이 다 알게 한 상태에서 저 나라의 지도자는 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다 그 사안에 관해서 그러면 상대 국가에서도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강효상 의원이 이번에 그 누출했던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기밀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왜 기밀로 돼 있냐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상 간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기 전에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든 인공적으로라도 신뢰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통화를 기밀로 유지를 하는 것은 그 신뢰를 시스템적으로 인공적으로 그 두 정상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이걸 와장창 다 깨뜨려 버렸죠. 그러면 이런 걸 상대방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것도 좀 굉장히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미 두 정상 간의 통화는 그 비화기라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비화기라는 게 말을 할 때랑 들을 때만 이렇게 풀리는 거고 그 외에 다 암호화가 돼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혀 도청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비화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를 공무원이 강효상 의원과 함께 어떤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도청도 될 수 있고 해석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보안 규정도 어긴 것이고 그리고 기밀을 유출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감싸고 도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비판 발언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5월에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었다. 이거 빨리 그 약속대로 해야 한다라고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강조했었는데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오늘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국정 운영의 어떤 기본과 원칙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추경안 같은 이러한 민생 법안이랄지 그다음에 주요 개혁 법안 이야기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이 자체가 대통령이 가장 답답할 거예요. 가장 답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긴 할 텐데 앞에서 이상일 전 의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달에만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라고 비난했었고 그다음에 정쟁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자유한국당이 두둔하고 비호한다. 상당히 톤이 높게 야당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정쟁의 한 축이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것들은 역시 여의도의 싸움은 여의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굳이 세종로, 광화문 쪽으로까지 번져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유한국당 반응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쟁이 한가운데 뛰어들었다 이런 평가는 차치하고 말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할 걸 알면서도 왜 이야기를 굳이 국민 상대로 했을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문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셨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치권에서 주고받는 공방이 아주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접하고 나서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백히 한국당 쪽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 지적을 국민들께 직접 말씀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말씀이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요. 일단 말씀 자체는 사실은 언론이 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이게 지금 상식과 기본에 어긋났다고 한국당을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외교부도 상식과 기본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사과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대통령께서 관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재 주미대사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한국당을 비판한다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 네 사람은 감싸 안고 지금 야당을 비판하시니까 그게 정쟁으로 비치는 거죠. 예, 강선욱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왜 대통령이 이 얘기를 굳이 했을까? 지금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장이나 대응이 국민의 상식과 교집합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이 경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교부에 대한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질 때 뭔가 물러나는 책임, 자리에서 예. 물러남으로써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좀 쇄신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해서 다잡는 그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책임을 좀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예상이 가능한 반응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정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외교 무능이라든지 또는 지금 실질적으로 체면을 손상한 국익 손상이 아니라 체면 손상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을 몰아세우는 그런 것에 앞장서시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될지 묻고 싶습니다. 뭐 이미 조금 전에 다들 언급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이야기할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이상일 전 의원, 자유한국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과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공익제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 참사관이 사실은 지금 이 외교 기밀에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상급 비밀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보를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한 그런 제보 차원이라는 설명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뭐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한국당도 좀 냉정을 갖고 이 문제는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그렇게 해서 잘못된 측면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좀 아쉬웠던 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5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예. 브리핑과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가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한국을 가까이 있으니까 방문해 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방안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걸 좀 더 국민들한테 소상히 브리핑을 했다면, 사실은 강효상 의원이 그런 기밀을
입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밝힐 이유는 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청와대의 브리핑은 저는 매우 부실했다. 그다음에 강효상 의원이 이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다음에 청와대가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청와대가 사실은 그런 통화가 있었고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효상 의원은 상당히 표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체면이 손상됐다는 지적을 한국당이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브리핑을 했다면 사실은 좀 더 수명 아래로 잠복이 될 수 있고 강효상 의원의 이 기밀 문제는 별도로 청와대나 외교부가 대응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도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있어서 매우 미흡했고 부족했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선우 전 부대변인은 이상일 위원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의 첫 통화 관련한 브리핑 내용이 부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떤 합의된 내용 그 정도밖에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 당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청와대 브리핑의 전체적인 취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큰 틀 속에 일정 부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지금 공익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사이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나요? 부정이나 비리를 제보하는 게 공익 제보 아닌가요? 어떤 공익에 이게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한 내용이 어떤 공익에 부합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입장을 상식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오죽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좀 이거를 본인들이 뭔가 진다, 밀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큰 국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7일에 청와대에서는 한미정상회담 통화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만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 양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양 정상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이 5월 말에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렇게 덧붙인 건데 거기까지 브리핑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게 이상일 의원의 지적이신데 청와대 그동안에 한미 정상 또 다른 나라 정상과의 전화통화 내용 브리핑은 대단히 간략하고 원론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하는 게 관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날의 핵심 이슈는 뭐였냐면 북한의 그 발사체 논란이었어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과연 그것이 뭐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날이 바로 또 정권 출범 2주년이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됐던 시점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양 정상 간의 통화 관련한 브리핑은 우리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정만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백악관과 협의가 백악관과 돼야죠. 어느 정도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 논의도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 그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고 나서 방안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여권에서 나왔고 언론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어느 시기가 될까? 굉장히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앵커도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 하셨고 저도 워싱턴에서 있었지만
통상 물론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양국이 조율해서 브리핑을 하긴 하는데 요즘 청와대하고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많이 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통화와 관련해서 백악관 브리핑 내용은 또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도의 이 브리핑 내용은 거의 정상회담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방한 문제를 청와대가 약간은 이야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다녀오신 다음에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적절히 답변했다라는 정도 알리는 건 저는 국민을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 훨씬 투명한 정보를 하겠다고 강조했던 청와대가 그 정도는 하는 게 더 옳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은 현재 여권에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현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 반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정치권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동시에 아까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같이 꾸려서 이 국정을 책임져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특히 제1야당 협조가 필요해요. 한국당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국정, 또 정책, 또 법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쩌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안도 심사해서 빨리 통과해야 하고 정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권 내부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원칙은 원칙이고 맞는 건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인 협상에서는 더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이것이 앞으로 이 여건이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현실적으로 어떤 난항이 더 예상된다고 해서 어떤 원칙적인 거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비상식적인 입장이나 행동이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풀어가려면 다른 이슈로 얼마든지 더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은 교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뭔가 좀 명분 삼아서 또 야당도 또 국회로 복귀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치의 명분을 삼으려면 굉장히 많은 명분을 삼을 수 있고 그리고 협치를 안 하겠다고 또 명분을 삼으려면 또 얼마든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칙적인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원칙에 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대통령이 지적을 하고 나면은 그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고 그러면 현실 정치는 더욱 꼬여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딜레마는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딜레마를 알면서도 할 얘기는 한단 말이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청와대에 걸려 있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춘풍추상. 그렇죠.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나에게는 정말 가을서리처럼.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사실은 좀 반대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당 저는 한국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한 대목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지적하시면 똑같은 지금 기본과 상식에 관련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교부 장관 문책해야죠. 조윤재 준비대사 문책해야죠. 그거 안 하면서 지금 한국당만 비판하는 거. 그거 기본과 상식에서는 안 맞고요. 대통령이 걸어놓으신 액자하고도 안 맞고. 지금 인사 이야기 하셨지만 인사 실패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조현옥 인사수석 물러났지만 또 한 분 있죠. 조국 민정수석. 검증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국회를 제대로 한국당이 민주당과 협조를 해서 뭔가 국회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다면 각종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국회가 마비되면 사실은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 부실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국정 운영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셔야 돼요.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들 어떻게 합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전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정말 야당에 손 많이 내밀었습니다.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엄청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죠. 협치하겠다고, 통합하시겠다고. 근데 좀 이제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교부 장관이나 주미대사에 대한 문체 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청와대나 여권 안에서? 아직은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람을 바꾼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외교부가 징계를 하는데 내일 결정을 하는데 그중에 고위 공무원이 한 명 있어서 이 사람은 중앙징계심사위에다 넘긴다.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조윤재 대사가 아닐지? 조윤재 대사는 아닌 것 아직까지 같고요. 공개는 안 하고 있죠. 누군지.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아마 공사급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중앙징계로 넘어가는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 내지는 조윤재 주미대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보면 알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앞에서 이제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인영 원내대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인영 대표가 나서가지고 강유상 의원을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예. 또 하나 이제 족쇄를 사실은 스스로 던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의 핵심 그룹 내에서 강효상 의원 문제, 특히 이 국가기밀 유출 문제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풀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이인영 대표로서도 자신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다도 좀 현실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의도를 바라보고 여의도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이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야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뭐 그런 정치력은 결국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나 야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이낙연 총리도 뭐 막걸리 공간에서 마신다고 하는데 아마 야당 의원들이 잘 안 갈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쨌든 협치, 협상, 타협 뭐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